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인터를 공부해서 포인터의 기초적인 내용이 끝났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만약에 배열과 함께 쓰인다면 포인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특히 포인터가 배열과 쓰일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int 어레이 10개짜리가 있습니다. 정수 10개가 저장된 배열, 이름이 ARR 어레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1서부터 10까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도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실제 메모리 상에서도 10개가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주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100번지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요소가 100번째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번 요소는 104번 이 플러스 4만큼씩 늘어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수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주소는 바이트 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지 다음에 104번지, 그 다음에 108번지, 112번지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에서부터 10까지 각 배열 요소의 주소를 출력해봐. 이렇게 하면 주소가 만약에 이건 컴퓨터마다 다르다고 했죠. 맨 끝에가 808 주소라면 그 다음번 1번 요소의 주소는 812, 그 다음에는 816, 그 다음에 820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더 큰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그렇게 되는지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3번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023 포인터 앤드 어레이 이렇게 쓸게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처음에 배열을 만들었어요. int a라고 만들게요. 1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하나 만드는데 int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p를 만드는데 얘는 a라고 쓰겠습니다. 일단은 a라고 포인터를 쓰기 전에 주소부터 출력을 할게요. 요건 다음에 하고 일단 반복문을 통해서 for int i는 0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printf a i의 주소 이렇게 쓰고요. 얘는 %d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일단 i가 찍고요. A0의 주소, A1의 주소 이렇게 찍고 두 번째 거는 AI의 주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소 값을 같이 찍어줄 거예요. 자, 여기 가로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가로 하나 빼고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4씩 더 커진 값이 출력이 되는지.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900번지, 904번지, 908번지 해가지고 936번지까지 4바이트씩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보통 포인터를 쓸 때는 P를 쓴다 그랬죠. P를 쓰면 16진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6진수로 출력을 할 때도 44, 48, 52, 56, 60, 64, 6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고 얘가 P죠. 얘가 P. 그래서 하면 이렇게 끝에 번호, 끝에가 주소가 2, 8, 그 다음에 8보다 4가 큰 게 12인데 12는 12A, 11이 B, 12가 C, 그래가지고 16진수는 C입니다. 그 다음에 또 4가 커지면 2 한 자리 올라가서 F가 되고, C는 4가 더해지면 16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F0가 되고 F4, F8, FC 뭐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커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했습니다. 4바이트씩 더 커지는 값이 나온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어레이 제로죠. 그거의 주소와 같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저장된 첫 번째 주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레이하고 어레이 제로의 주소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printf %p로 하겠습니다. %p 해가지고 a라는 값하고, a는 배열의 이름이죠. a는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printf %p, 이번에는 A0의 주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배열 첫 번째 요소의 주소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과 배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는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러면 배열과 포인터를 우리가 연결을 해보자. 자, 배열과 포인터를 연결할 때는 주로 이렇게 연결하겠죠. 첫 번째 주소를 갖게 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배열이 있어. 배열이 이렇게 세로로 그려볼게요. 배열이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개가 있다. 그렇죠? 근데 포인터 P가 포인터 PTR을 어레이라고 했다. 어레이 PTR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어레이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요소의 주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얘를 첫 번째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어레이 3의 주소는 뭐죠? 어레이 3의 주소는 여기에 이게 0, 1, 2, 3 인덱스잖아요. 인덱스로 보면 이렇게 3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의 주소니까 얘는 여기 첫 번째 어레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보다 4, 8, 12가 더 큰 값이죠. 그렇죠? 12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레이에다가 숫자 플러스 3, 우리가 포인터의 연산 정수를 더하면 숫자 3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수니까 정수 크기 3개가 더 커진다니까 12만큼 더 커지는, 3 곱하기 4에서 12만큼 더 커지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또 PTR 플러스 3하고 그러니까 요 PTR 플러스 3하고 어레이 3의 주소와 같은 값인데 PTR과 어레이를 같은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PTR을 배열처럼 쓸 수도 있고 어레이를 포인터처럼 쓸 수도 있어요. 다 같은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 3이 4잖아요. 0, 1, 2, 3 해가지고 어레이 3이 4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얘는 4라고 출력하겠죠. 어레이 3이니까. 어레이 플러스 3에 어레이 플러스 3은 어레이에다가 하나, 둘, 셋 요 주소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별표를 붙였으니까 요 안에 들어간 값 얘도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PTR이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PTR 플러스 3이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똑같은 위치죠. 여기에 값을 찍으니까 얘도 4가 찍힐 거고, 얘도 배열과 같은 표기법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PTR3도 4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출력해야 되나요? 한번 봅시다. 주소 값을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합시다. 자, printf 하는데 자, %p로 주소 값을 찍습니다. \n 하는데 뭐를 찍을 거냐 하면 A 3번째의 주소를 찍는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 찍고요. 얘는 뭐하고 같으냐면 어레이 A 플러스 3하고 같은 값이다.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 표시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P 플러스 3하고도 같은 값이고, 아직 P가 없죠. P를 여기다 씁시다. int 포인터 P는 A라고 썼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배열과 포인터가 연결이 됐죠. 그래서 P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P의 세 번째 요소의 주소 이렇게 쓰는 게 다 같이 주소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개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A3가 세 번째 요소죠. 그 다음에 별표 A 플러스 3 해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별표 P 플러스 3 해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 안에 저장된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P3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와 배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표기법이 유효해진다. 그러면 포인터와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양쪽으로 서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포인터를 배열 표기법으로 쓸 수도 있고, 배열을 포인터 표기법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를 %p로 써서 %d로 바꾸죠. d로 바꾸면 자, 여기서 포인터 이 주소는 다 이렇게 똑같이 4개가 다 주소가 찍히고요. 세 번째 요소의 값은 다 4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와 배열을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어떤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포인터와 배열이 같은 표현식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포인터를 배열처럼 써서 PTR의 세 번째 요소 이렇게 써도 되고, 어레이의 세 번째 요소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PTR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곳에 내용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어레이에 플러스 3 한 곳에 내용 이렇게 써도 된다. 다 같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PTR과 어레이가, 이 PTR은 어레이랑
라고 이제 처음에 연결해 줬으니까 ptr과 array는 상호 표현이 가능하다. 상호 표현이 다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호 표현이 가능하다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배열에 10개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배열을 인덱스를 가지고 10개를 당연히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포인터를 가지고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포인터를 가지고 쓰는 방법을 한번 프로그램 해 보겠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하여 자, 이렇게 코멘트를 쓰고요. 자, for int 이 i는 0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하고 여기서 printf %d 한 칸 띄고 여기에다가 ai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줄 바꿈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거를 포인터를 가지고 한번 써봐라. 포인터로 이용을 해봐라. 그러면 for ptr은 이제 포인터라고 여기 선언이 돼 있어요. p네요. p. 그럼 여기다가 ptr이라고 쓰죠. int 포인터 ptr은 배열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배열의 이름을 써주고 ptr이 작기를 배열의 이름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배열의 이름이 주소니까 주소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a라는 배열이 정수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정수 10개까지 이런 뜻이죠. 정수 10개가 저장된 곳에 주소보다 작은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배열에 있는 모든 내용이 되고 ptr을 하나 증가시키면 다음번 요소를 저장한 곳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printf %d 한 칸 띄고 이번에는 별표 ptr 이렇게 써줘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 표시를 써서 쓰는 거하고 이렇게 포인터 표현을 써서 쓰는 거하고를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배열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배열의 주소인데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와 같고 이거는 그 배열의 주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 array라고 쓰는 거하고 and array라고 쓰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 첫 번째 원소의 주소이고 그거는 배열의 주소예요. 배열이 array니까 그거의 주소와 같은 말이다. 이 세 가지를 다 출력해봐도 같은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굳이 and 표시를 안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배열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배열의 포인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포인터가 변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같은 포인터가 10개 묶여 있다 그러면 배열 포인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수 포인터 10개짜리 배열 이런 뜻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게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렇게 쓰면 10개짜리 정수 배열의 포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 int a10 하고 int 포인터 p에 10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예, 요거하고 요거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는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다 포인터다. 어딘가를 가르칠 수 있는 포인터다. 이런 뜻이고 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1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포인터다. 그 10개짜리 배열을 가르치는 포인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배열 포인터로 배열의 내용을 출력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int array 3이 있어요. 이렇게 int array 3이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1, 2, 3이 저장되어 있다. 요거는 뭐예요? 배열 포인터죠. 3개짜리 정수 배열의 포인터 p array가 있다. p array가 있는데 얘가 p array가 있겠죠. 얘가 a의 주소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p array에 i를 찍으니까 p array의 이 주소 값은 이 array를 나타내잖아요. 그거에 0번, 1번, 2번을 출력하게 돼서 1, 2, 3이 출력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과 배열 포인터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array 3,4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생긴 거죠. 이 그림처럼 생겼는데 array 0의 주소는 어떤 거예요? array 0의 주소는 이게 array 0, 이게 array 0, 이게 array 0, 이게 array 1, 이게 array 2죠. 그러니까 array 0의 주소는 여기를 가르치게 되죠. 요 주소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그 다음에 array 1의 주소는 요 주소를 가르치게 되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는 정수 4개만큼 차이가 있어요. 16만큼. 그래서 24, 그 다음에 여기서 16이 증가한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 2차원 배열이 저장될 때는 순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메모리 안에 쭉 저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2차원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저장은 1차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그렇게 2차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2차원 배열의 한 행을 포인터로 출력해 봐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rray 3,4가 아까랑 똑같은 array가 있어요. 그런데 이 int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으니까 얘는 4개짜리 배열의 포인터라는 얘기예요. 4개짜리 배열의 포인터 p row가 있는데 p underbar row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얘는 4개짜리 배열의 주소예요. 근데 이게 array 1, array 2, array 요게 전부 4개씩 있는데 이게 array 요게 0, 이게 1, 이게 2죠. 그런데 얘는 array 1의 주소를 가지니까 p-row는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0, 1, 2, 3, 4를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5, 6, 7, 8이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전체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배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배열이에요. 이렇게 생긴 배열인데
int pi4. pi4는 뭐예요? 4개짜리 정수가 저장된 곳을 가르칠 수 있는 포인터 pi입니다. 걔가 여기죠. 얘가 어레이니까, 어레이가 첫 번째 주소니까 여기서부터 pi가 어레이 플러스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레이 플러스 1, 어레이 플러스 2, 여기까지죠. 어레이 플러스 3은 아니니까 pi는 하나씩 증가되면서 pj는 요 포인터를 나타내요. 별표 pi니까 pi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거의 내용, 첫 번째 요소 에서부터 4개보다 작을 때까지 pj를 증가시키면서 별표 pj를 출력하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출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배열을 포인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배열과 포인터는 상호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상호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포인터 ptr과 어레이 arr이 서로 상호 간에 같은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포인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포인터, 이게 헷갈리는 두 가지를 공부했죠. int 포인터 p 10개, 이건 뭐라 그랬어요? 포인터가 10개인 배열 이고, 요거는 뭐예요? 10개짜리 정수 배열의 포인터,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차원 배열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는데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익숙하게 해야지 됩니다. 자, 이 오늘 배열과 포인터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